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의 저자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녀와의 관계,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육아와 양육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책 표지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게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 아이는 우산을 쓰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비를 맞으며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복선과 같은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인 열혈 엄마의 그런 바람대로 잘 커오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흔쾌히 우리 아들 그러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일축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던 아이의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의 성공적인 삶의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예상치 못한 꿈은 엄마에게 눈에 차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였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꿈을 지지해주는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왔었지만 정작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니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꿈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들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꿈을 찾아서 당당히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엄마는 많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꿈을 방해하기 위한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가 행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이 미친 녀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아이는 굉장히 잘 크고 있었는데 엄마인 내가 그걸 보지 못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서툰 엄마의 성장기와 아이를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 기록을 남겨놓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책이 되도록 하고자 이 책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의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내 속마음이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제목에 너무 공감이 간다. 사춘기 아픔으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공기들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서 엄마의 성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서툴렀던 초보 엄마로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의 그런 성장을 함께 바라보면서 커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한다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의 엄마로서의 변화, 엄마로서의 성장기를 제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던져진 학도병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던 어쩌다 엄마의 시기. 아이와 나의 거리는 없고 오직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었죠. 정신 차려보니 두 엄마가 되어 있어서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점점점 엄마의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더 열심히. 그리고
아이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아이에게 녹여넣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교육은 당연히 아이에게 모두 시켰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노력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해서 각종 아이 학교의 학부모 임원의 역할 그리고 봉사활동 등 여러 엄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이는 내 뜻대로 잘 커야 되는데 내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엇나가게 되었고 결국 엄마와의 대화는 단절을 하게 되고 아이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와는 전혀 그 지점이 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길로 가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아이와의 갈등이 힘들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다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들이밀고 다시 그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저의 행동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방법을 여기에서 지금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구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하는 영어의 대사를 보게 되었어요. 질문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가 성적이 좋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보다 왜 아이의 성적이 좋게 나와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 거지? 왜 아이가 기타를 못하게 바꿔야 아이를 방해했어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 결국 그 안에는 엄마의 욕심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그게 문제인 거지라는 질문을 들고 주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고민을 나누게 되고 나의 생각을 나누게 되다 보니 저만의 통계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던 돋보기를 저를 향해 들여다보고 엄마인 내가 무엇이 고민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며 통계를 내려다 보니 엄마가 해야 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이와 균형 잡으면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 자녀와의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와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책 속에서 등장하는 말들 중에서 독자님들이 뽑아주셨던 이야기 중에 3가지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보다 관계, 두 번째는 선택의 주도권, 세 번째는 좋은 나였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실까요? 현상보다 관계다.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느 날 아이의 행동들을 보면서 자꾸 화가 나고 그리고 아이의 일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한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지저분한 물건들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의 성적을 보고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지나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아이와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바로잡아야 될 현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지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사소한 현상들, 예를 들면 청소를 하지 않은 방,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될 텐데요.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감정의 홍수 상태를 아이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너무도 옳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교정하려고 다가가십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좋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갔지만 결국 끝은 엄마는 왜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거나 결국은 문을 꽝 닫는다든지 감정적으로 상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의 눈에 보이는 팩트를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시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느 영화 속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만약 옳음과 친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택하라. 상대방이 너무 맞는 이야기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공감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은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주도권의 부분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엄마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로야. 엄마가 이거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의 경험과 선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이가 기타리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했었던 이야기는 그거 굉장히 배고픈 길이잖아.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아이가 시도도 하기 전부터 그것을 맞게 교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경험을 해본 아이는 스스로가 그 안에서 성장해내면서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들 수가 있었는데 제게 없는 경험이라고 해서 아이의 것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말하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가 먼저 그 선택을 말하도록 해주시면은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더 좋게 유지되고 아이랑 선순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청소년을, 자녀를 둔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는 이 시기에서 선택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면 하실 일은 아이를 향해서 커다란 탄성이 좋은 그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그물 안에서 아이가 마음껏 헤엄치고 멀리 나아가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부모님이 하실 역할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일일이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선택의 주도권을 주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아이의 경험에 대해서 엄마의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선택의 주도권을 주었다고 하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로부터 왜 나한테는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이랑 훨씬 더 좋은 선순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좋은 나인데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현상보다 관계, 선택의 주도권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중심을 나로 두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바라보던 돋보기를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고민을 해봐 주신다 그러면 아이와의 선순환 관계는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고민보다 행복한 나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를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내가 아이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훨씬 더 아이랑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명한 인문학자인 조승연 씨가 했었던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는데 조승연 씨의 어머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나이에 맞게 역할을 변해주셔서 그 어머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0대 때 어머니의 역할은 희생이 아닌 멋진 롤모델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30대 때의 어머니는 자신감을 심어준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40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엄마의 역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머님들이 밀착 케어를 해서 아이를 하나하나 돌봐줘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엄마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두게 되고 엄마의 역할은 바꾸어야 되는데 엄마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면 엄마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그리고 엄마도 함께 아이의 변화에 발맞춰 간다 그러면 아이랑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쭉 겪으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엄마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는 육아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나를 키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역할도 변화를 시키고 엄마도 함께 성장해 간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 선순환을 유지하면서 아이랑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다? 아닙니다. 이제 아시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나. 때론 나도 내 맘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상보다 관계를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오직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훨씬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별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아이가 빛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의 빛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지요. 책의 제목처럼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백인 백색 각자의 해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정답도 아니고 어떤 모델이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키워내는 경우를 가지고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 아이와 잘 지내도록 하는데 적응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춘기 자녀의 행동으로 마음이 힘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아이의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세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아이의 마음, 아이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현상보다 관계이고 아이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쩌다 엄마와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백인 백색 존재 자체로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